경험이 없을 때는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라는 오. 생각을 자꾸 해요. 왜냐면 이거는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사람은 좀 별론데 일은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돈을 못 받은 적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마케터 또는 이제 1인 기업가로 자리 잡으신 그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숙이라고 하고요. 유튜브는 뭐 해먹고 살지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브랜딩 전략 그리고 감성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이제 프리랜서 예언집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근데 제가 이거 목차만 딱 보고 이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막 느낀 건데 여기 다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었어서 진짜 내 돈 내 산. 제가 이거 제일 비싼 걸로 펀딩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독자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네, 1인 그렇죠. 기업가이기도 하고. 요즘 메인은 뭐예요? 현재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서 기업의 커뮤니티 빌딩 일을 하나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외부에 출강하는 당점 강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프리랜서 되신 지 10년 넘으셨다고. 12년 차더라고요. 네네. 진짜 프리랜서 특히 마케터 씬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진짜 레어템입니다. 정말로. 근데 어떻게 일단 책을 내게 되셨는지. 제가 20대 때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어딜 가나 어렸어요. 주니어 느낌이어서 저는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제가 주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10년 정도가 됐고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주변에 좀 더 많고 저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자각을 딱 하고 나서 내가 그럼 이 포지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니 지금 이 시기에 이 씬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내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한다면 내 후배는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마케터라는 직군으로 한정 짓기에는 마케터가 너무 세분화가 됐어요. 맞죠. 제가 해보지 않은 유형의 일을 하는 마케터분들도 너무 많고 모든 걸 다룰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나와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들한테는 마케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레터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발행할 때도 애초에 목적은 1년 정도 발행하고 이걸 책으로 엮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펀딩으로 출판하시길 선택하셨잖아요. 왜 펀딩을 선택을 하셨는지. 일단 독립출판을 이미 2번을 한 적이 있고요. 그때도 다 펀딩을 했었어요. 근데 출판사랑 같이 작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소수 타겟으로 뾰족하게 책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대중들이 원하는 주제를 할 많이 수밖에 팔려야 없어서 되니까. 그냥 내가 소수 타겟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에는 독립출판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얘가 그냥 하나의 작품 같은 거예요. 상업적으로 일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프로젝트라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잘 남기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펀딩이 제일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펀딩도 진짜 잘 됐잖아요. 네. 그 인숙 대표님의 그 책이 기존에 좋았다. 약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특히나 언젠가 프리랜서가 될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 굳이 지금 이걸 안 보셔도 되는데 봐주시는 거면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죠. 저는 애초에 타겟이 예비 프리랜서들이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 관련된 책은 많잖아요. 그 직장 생활의 처세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업무 이외의 노하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프리랜서 생활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거니와 업무 이외의 처세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메일 하나 보낼 때도 막 1시간씩 고민해서 내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게 예의상 맞는 건가? 그래서 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창업을 하러 나오면 사무실 들어가서 메일 좀 봐주면 안 돼? 친구들한테 피드백 다 받았고 자기들 회사에서 나와주는 스킬셋들 있잖아요. PPT 디자인 나 좀 주면 안 돼? 엄청 친구들한테 거의 부탁하고 구걸하고 피드백 받아가면서 저는 노하우를 쌓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저 같은 환경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향도 저처럼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온몸으로 때려 맞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무너질 확률이 더 크다고 봐요. 오, 맞아요, 맞아요. 프리랜서는 정말 취약한 점이 내가 못하는 것도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해줘요. 오, 그냥 돈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 책에
채택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단 세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섹션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2번 사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3번 멘탈 관리가 절실할 것이다. 저희 특별히 눈에 띄었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반응이 없어도 꾸준히만 SNS에 글을 쓰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네이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내가 인플루언서가 목적인 사람은 반응에 민감해요. 근데 내가 마케팅, 홍보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나를 봐줄 클라이언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올린다거나 전문적인 칼럼을 꾸준히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반응에 대해서는 덜 예민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을 중간중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효과를 볼 때까지 어느 정도 한계치가 필요한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대부분이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SNS로 시작을 해서 사실 하나하나 커리어를 잘 쌓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SNS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SNS가 없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는 되게 큰 부분 하나를 내가 포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꾸준히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잘하려고 좀 노력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로 SNS로 일을 많이 받으셨나요? 블로그랑? 초기에는 SNS로 많이 했던 게 페이스북을 제가 그 시절에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페이스북 저는 해요. 페이스북이 좋았던 점이 뭐냐면 대표님들이 많이 해요. 맞아. 아직도 그래요. 페이스북을 했던 것 덕분에 일이 계속 들어왔어요. 일이 들어왔고 그걸 토대로 성과를 조금씩 내면서 그 다음은 입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실무 일 하다 보면은 사실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클라이언트 소개시켜주고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일이 별로 없는 초기에는 정말 많이 중요하다. 내가 마케팅을 대행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딘가에 잘 표기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한쪽에 강연 문의라고 한 줄이라도 적고 안 적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좀 중요해요. 나랏돈으로 내 꿈을 펼쳐라가 있는데 네, 맞아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도 네. 많이 받으셨어요. 제일 처음은 같이 했던 자기개발 커뮤니티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랑 서울시 청년 창업 100 프로젝트라고 한 걸 지원을 받아서 장소 제공과 그리고 조금의 경비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제가 IT 비즈니스에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업가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컨텐츠인데 컨텐츠를 상품으로 다루려면 IT밖에 없다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먹고 살지라는 유튜브 채널명이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었고요. 네, 뭐 해먹고 살지라는 앱을 정부에서 그때 5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앱 개발을 했었고요. 한 달 만에 다운로드 10,000명을 만들었어요. 와. 광고비 쓰지 않고. 다운로드는 성공시켰는데 비즈니스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일단 오류도 너무 많은데 제가 개발 회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개발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다운로드도 많이 되고 사람들 평도 너무 좋은데 이거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감이 너무 안 와서 제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접었고 제 지인 중에 이 앱을 탐내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소액을 주고 팔았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 저는 많이 권장해요. 초기에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거를 투자할 정도까지 여력이 없는 시기잖아요. 그때 꿈을 펼치는 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고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죠. 대표적으로는 사실 돈 제일 많이 주는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이제 예비 청년 창업 패키지, 뭐 소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뭐 사업 계획서 내고 이런 게 조금 일이긴 한데 근데 혹시 이걸 조금 더 셀링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봤거든요. 돈 얘기의 베스트 타이밍. 제가 처음에 돌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돈 얘기를 못해서 친구들 만났을 때 돈만 네가 대신 받아줬으면 좋겠어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남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전히 전 지금도 부담스럽긴 한데 내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니까요. 근데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을 받아야 된다거나 떼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돈 얘기만큼은 내가 불편해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초보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화로 돈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요. 맞아. 대면으로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에도 내가 준비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검토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진짜 그냥 거기 가서 바로 논의하면 아직도 휘말리거든요. 그리고 견적 얘기도 어렵잖아요. 견적의 기억자도 모르는데요라는 타이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 하셨으면 견적을 내는 게 쉬운데요. 저는 견적서를 본 적이 없어요. 계약서도 본 적이 없는데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그걸 들고 오래.
그럼 이제 누구한테 수소문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주변에 좀 프리하게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변형을 했는데 처음에 견적서를 달라고 하면 항목을 짜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예를 맞아. 들어서 통으로 그냥 내는 거는 한 달 얼마 주세요. 맞아.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네. 한 달에 그냥 300만 원 주세요.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쓰면은 왜 300이야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기획비가 얼마고 컨텐츠는 얼마가 되고 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쪼개서 하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판단도 가능하고 내가 예산을 줄이고 싶을 때 이 항목은 뺍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 일을 덜어가잖아요. 업무를 일단 쪼개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 업무를 쪼개서 견적서에 표기하는 것도 한 번쯤 본 사람이 확실히 유리하긴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약간 비슷한 일을 계속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쌓이는 게 있고, 그리고 약간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들을 만들면 서로 약간 어느 정도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진짜 안악한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일하긴 싫고 돈은 벌고 싶고라는 관체가 뭡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이 받을 것이냐 작은 돈을 여러 번 그러니까 아, 1000만 원짜리 한 번 할 것이냐 100만 원짜리 10번 할 것이냐 이거 저도 최근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당연히 어릴 때는 작은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지가. 그쵸. 네. 그렇게 열심히 하면 큰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꿈이 돼요. 그래서 큰 일을 한 번 받아봤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쓴 돈이 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일에 대한 관여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맞아.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쓴 사람은 나한테 미안해 하는데 1000만 원을 쓴 사람은 자기가 갑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 10번을 하는 것보다 시간은 물론 당연히 덜 쓰는데 에너지는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적게 받고 많이 하자로 바꿨어요. 저는 완전히 지금 노선이 명확하거든요. 저희는 최소 견적을 좀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나 어차피 제대로 할 거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야겠다. 규모상이라고 조금 하기로.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팀원을 만들어서 규모를 가져갈 거면 하나님이 하셨던 고민으로 갈 것 같고 저는 계속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의 형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응을 하지 않겠다가 제가 첫 번째 내린 결론이었고요. 자문을 하는 방향을 틀었어요. 그럼 자문을 어떻게 하냐면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멘토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연히 멘토가 됐어요. SNS 보고 연락이 오셨나? 뭐 해서 멘토가 돼보니 사실 자문이면 내가 대단하게 뭔가 많이 알아야 될 줄 알았는데 마케팅을 10년을 하셨어도 SNS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맞아. SNS를 엄청 잘하는데 새로운 플랫폼은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만 저한테 배워가시면 엄청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고 기업이랑 일을 할 때도 처음에 대행을 해달라고 하면 전 대행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문을 해드릴게요.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서 전 자문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직원 교육을 시켜주겠다. 직원 회의에 내가 들어오겠다.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마케터가 아예 없는 조직은 대행 맡기세요. 전 대행은 안 해요. 라고 하고 빠져버리고 아예 지금은 대행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트래킹만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바꾼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아 라는 이야기. 이거 책 뒤에 보니까 쎄함은 과학입니다 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쎄함은 사이언스다라는 글을 어디선가 봤어요. 저도 어디선가 본 글인데 너무 와닿았던 글이었어요. 프리랜서 생활하면 온몸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느끼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 말을 좀 잘하는 거, 그리고 SNS에서 유명한 거 이런 거에 끌려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도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 사람은 대기업 출신이니까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일을 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후회를 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딱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조건도 좋고 다 괜찮은데 내가 그 마음이 좀 안 내키면 그냥 그 마음을 따르는 게 맞아. 보통은 괜찮다더라. 경험이 없을 때는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왜냐면 이거는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이 사람은 좀 별론데 일은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돈을 못 받은 적도 있고요. 계약서가 너무 잘 짜여 있어도 사람이 쎄하면 계약서가 완벽해도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 좀 소통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맞는 무례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피하세요. 맞아. 무례함은 굳이 그 사람이랑 일할 필요가 있나? 누가 나한테 무례했다. 그럼 하루는 그냥 버리거든요. 프리랜서는 시간이 돈인데 그런 일이 계속 있을 바에야 그 프로젝트는 아무리 돈이 커도 안 받는 게 나을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멘탈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매번 내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멘탈. 이게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저는 불안한 적이 없어요. 제가 멘탈이 진짜 센가 봐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불안에 관련된 거였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다 직장인인데 그때는 프리랜서가 지금처럼 많던 시절도 아니니까 그들이 보기에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괜찮니? 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제가 되게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고 타고나게 성향이 좀 무딘 것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비교군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일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썼지 불안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 먹고 사느라. 불안보다는 그냥 생존 때문에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대부분은 너무들 불안해 하시고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프리랜서일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부모님이 너 취업 안 하냐? 또는 이제 배우자가 네, 맞아. 그냥 앞을 보고 그냥 나가는 거고 내가 선택지가 없어서 밀려서 지금 프리랜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고 이렇게 만들어 갈 작정이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실 거고 그렇다면 사사로운 것에 너무 흔들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변인들이 워낙 많이 그런 것들을 흔드니까 나만의 극복 방법을 계속 생각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책 언제 나올 예정이죠? 5월 초 정도에 받아보실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후에도 사실 스토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할 거라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근데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 도움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자신만의 시행착오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나마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그래도 그런 막막함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일단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너무 재밌다 진짜. 아무튼 여러분의 프리랜서 전이도 너무 응원하고요. 이인숙 대표님이나 저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좋아요에 저희가 힘을 입는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